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과 상관없이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 간에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설전의 내용이 뭐죠? 제가 오다가 이거를 생중계를 보면서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하철 내려야 될 역을 지나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머리가 어지러운 상태예요. 제 지금 이거 같이 시청하고 있던 2030 동료들도 다 충격이라고 말하는데 내용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 민생계약 법안들 빠르게 추진하자라고 이런 내용으로 기자들 불러놓고 나서 비공개 간담회 전에 의원님들이랑 우리 이재명 후보랑 비공개 간담회 전에 공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처리해야 될 민생계약 법안 등등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의원님들이 메시지가 대부분 통일됐는데 그게 합의를 해야 된다.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가 어디 왜 야당과 왜 합의를 해야 돼? 민생 법안을?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들으시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그렇게 해서 그럼 좋습니다 하고 진행이 되다가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갈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원님들이 이것도 패스트트랙 이전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님이 아니 패스트트랙 태울 거 많이 태워서 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다 태우자 하면서 계속 회의가 누적이 됐어요. 누적이 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야당이랑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야당이 합의를 안 해줄 것을 상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럼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오면서 미친 새끼들 아니야. 말이 조금 격해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엔 진짜로 말이 거의 싸움에 가깝게 간 상황까지 되면서 이제 종결이 됐는데요. 이거를 본 국민들이 지금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정말. 이거 생중계 됐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화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이재명 후보의 결단 그리고 지금 왜 민주당이 비판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여실히 볼 수 있는 동영상 어디로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진보 유튜버 채널들 많은 곳에서 중계했는데요. 가장 깔끔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뉴스 찾아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의 간담회 토론회죠? 네, 관련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왜 언론이어야 하고 우리가 왜 더 많이 이러한 것들을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보다 가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부세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야당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걸로 총 공세를 벌려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논점이 될 건데 오늘 논점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종부세는 국민의 2%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내는 사람들 중에 종부세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종부세 문제를 언론이 들고 일어났을 때 예전 같으면 진짜 월세 사는 달동네 월세 사는 할아버지도 이놈의 종부세가 나라를 망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언론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뭐지? 이게 지금 2%밖에 안 낸다는데 아니 20억 이상 집 갖고 있는 애들이 1년에 25만 원을 안 낸다고 한단 말이야? 라는 식의 역풍을 쳐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의 프레임이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거짓말이 잘 맥혔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안 맥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대장동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땅 갖고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을 이 버는 놈 따로 있고 해먹는 놈 따로 있구나 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오늘 종부세 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민원연에서 얘기를 했었던 언론은 15년째 폭탄 타령, 거짓말을 멈춰라. 민원연 발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태경 소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그 글을 이태경 부소장님 쓰신 글이죠? 예, 제가 그렇게 딱 찔러주고 한번 좀 그래. 띄워주려고 우리 실력자들. 민원연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패널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저기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세금 폭탄 타령은 종부세가 생긴 직후부터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직후보라기보다는 종부세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5년 이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자 이제 그 올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종부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 역시 이제 주택분이죠, 주택분. 그렇죠? 주택분인데 쉽게 말해서 공공 건물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개인 주택이나 예, 예. 본인들 땅에 대한 종부세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종부세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종부세 고지 인원이 이번에 이제 94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 2% 정도 되는 거죠. 전 국민의 그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이 주택분만 따지면 이제 5조 7천억 정도로 지금 5조 7천억. 예, 5조 7천억 정도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가 세액이니까 나중에 이제 징수세액은 이거보다 줄어들 거예요. 5.1조 정도로. 예. 일단 부가를 때려놓고 깎아줍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의신청하기도 하고 어. 해서 깎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의 부동산에 이제 기업 부동산이 한 2.3조를 법인이 내는데 종부세를 이제 우리가 부과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진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원 기숙사로 진짜 활용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산해서 배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데 같은. 그래서 합산 배제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5.1조 정도 징수가 될 겁니다. 예, 이번에 전망은. 전체 징수액을 5.1조로 추산하고 예, 맞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발부가 끝나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목을 좀 보면은 5조 7천억 중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자죠.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한 2조 7천억. 그리고 이제 법인이 또 많이 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이게 이제 한 2조 3천억 해서 이 두 개가 한 90% 가까이 돼요. 합치니까 다네요. 예, 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네요. 다주택자하고 예, 법인을 맞습니다. 합치니까.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다주택자랑 법인이 납부 대상도 그렇고 세액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근데 이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부세라고 하는 게 투기 억제를 통해서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재밌는 게 3주택 이상자, 그 조성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인데요. 과세 인원이 이게 전년 대비해서 78%, 그리고 이제 세액은 무려 223%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은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주택 가격이. 그렇죠. 일단 220% 정도 금액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이미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일부 퍼센트가 예. 오른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과세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세율 같은 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세액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너무 적게 거둔 게 사실이고 해서 일종의 어찌 보면 시장 정상화 노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법인이 예전에 구소장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과거 시장 참가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해졌어요. 영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저런 어떤 시장 정상화 조치를 하면은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찾거든요. 틈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법인이 대표적이었던 거고, 법인을 통해서 이제 투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세금 회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과세 인원이 무려 279%가 증가했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법인 낳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주택 개인들이 1주택자는 기존에 9억까지 공제를 해줬었고요. 근데 법인은 6억까지 공제해줬어요. 그럼 내가 개인이 주택을 2개 갖고 있으면은 6억 아니죠. 공제가 없죠. 네, 공제가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집은 9억 공제 받고, 그다음에 법인이 갖고 있는 건 6억 공제를 받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집이 2채 있으면 법인을 2개 세우면 맞습니다. 뭐야 그러면? 그래서 법인 낳기예요. 나가는 거 아니야? 법인을 계속 낳는 거예요. 법인을. 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래서 법인 공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야겠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법인 얘기를 하면 법인에 대해서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자고 하면 아니 생산활동을 하는데 왜 과세하냐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사실은 이제 투기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조세 회피의 어떤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철퇴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액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중에 한 90%는 다주택자들과 법인이 납부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주택분 종부세 5조 7천억 중에서 이게 지금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들은 예. 5조 7천억 중에 2천억밖에 안 내는군요. 3.5% 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지만 1가구 1주택자한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제를 주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늘 현찰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치는데 16억이 넘어야 세금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16억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16억짜리 집 가지신 분 친구들 아는 사람 쉽지가 몇이나 않아요. 돼? 그러니까 마포나 성동구 같이 좋은데 거기는 30평 초반대 아파트가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연식이 얼마 안 되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쯤 되면 정말 중상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나는 강남 사는 친구가 하나가 없어요. 내 그래서- 친구는 타워 페리스 사는 놈이 맞아요. 없어. 그래서 인원도 1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뻥을 치잖아요. 언론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확인해 보니까 10,000명이 늘어났어요. 10,000명. 왜냐하면 집값이 예. 16억 이상으로 올른. 예, 너무 많이 오른 분들이 10,000명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9억에서 11억으로 공제 금액을 늘렸는데 그래서 시가 16억, 17억 정도 돼야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집값이 그 이상으로 오른 일가격대기 많아가지고 그럼 기뻐해야지. 예, 맞습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 10,000명은 이럴 수 있어요. 작년에 안 낸 데가 편입됐네.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사실 이분들이 종부세로 편입됐다는 건 집값은 몇 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억짜리부터 내는데 16억이 27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매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네. 내는데 27만 원이고 예. 25 돼야 50만 원. 예, 예. 평균 세액이 50만 원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소나타 자동차세 1년에 내는 것보다 적어요 이게. 50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하고 세금이 삐까삐까 한 거야. 근데 이걸 비싸다고 그 난리를 치면 그 차는 어떻게 타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말씀 너무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종부세 내시는 1주택자분들이 그 얘기 듣는 그 월세 사는 원룸 월세 사는 청년 세입자들 가슴 찢어져요. 그러니까 원룸- 지금 원룸은 50에서 60만 원이에요. 네, 시세가요. 월세가요. 근데 그러네. 이분들은 1년 종부세가 5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5만 원 내는 거. 20억은 지금 20억은 오히려 지금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20억 안팎이. 그러니까 안 내는데 내게 된 거에 대해서 언짢으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다 지방복지에 쓰여지니까 그 정도는 내자 이렇게 저희들도 그분들 명예를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 종부세 내는 집 사라 그러면 내 자랑 아니야? 그렇죠. 어? 나 영광일 것 같아. 나 진짜 종부세 내고 싶어. 저도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근데 솔직히 주변에 그 종부세 나와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화난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만약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고마만큼 부자가 없어 내 친구 중에는. 근데 그것 때문에 화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같이 앉아서 듣는 사람이 멱살 잡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지 자랑하는 거야 뭐야. 자랑이죠. 근데 진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단돈 1억이 없는데 어렵게 원룸 임대 줘서 먹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250억 부동산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 250억 부동산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내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고 그게 그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되고 생활을 못할 지경이고 이렇게 될 정도의 얘기가 맞냐는 거야. 100% 엄살 아니에요. 예, 아유, 한국 언론에 이번에 15년째 폭탄 타령은 정말, 근데 이번에 언론 환경이 더 우리 국민 여론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지만 언론 환경은 진짜 나빠진 게 거의 90% 이상의 언론이 다 세금 폭탄론이라고 더 충격적인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공영 언론도 집주인은 종부세 폭탄으로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탄으로 아주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너무 상투적인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집주인이 종부세 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IT나 연합뉴스는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영 언론이 종부세를 내야 돼서
월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야. 그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그게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 종부세 높여봐야 너희들이 이제 집주인이 그러면 고통스러울 줄 아냐. 천만의 말이다. 부자들이 그거 다 월세나 전세에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서민을 더 괴롭히는 거다라는 논리는 예전부터 있었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집부자들은 멀쩡하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전가가 쉬우면 종부세 전에라도 막 올리면 되겠네요. 전월세를. 집부자들이 안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착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임대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건 있겠죠. 집부자가 종부세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고 싶은 유혹은 당연히 느낄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20억짜리 집을 살면서 그 세를 졌다고 칩시다. 뭐 20억짜리 월세를 얼마 줘야 되는지 뭐 전세를 졌다고 치자고.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가 나와갖고 내가 그 집을 못 지킬 사람이라서 내가 곧 죽습니다는 말이 돼? 지금 윤희숙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2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에 50만 원에 내가 생활비 모자라서 자살하겠다.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예. 일단 세입자 전가는 매우 제한적인 게 일단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돼서 최소 2년, 작년에 통과됐으니까 최소 2년, 최장 4년 동안은 건물주가 이놈들 많이 올리고 싶다 해도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도래하면 뭐 2년 후, 4년 후에 시장 상황 보면서 올릴 사람은 있겠죠. 월세로 좀 더 늘린다거나. 그 부분까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전월세는 시장의 흐름을 아주 많이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물주, 장사하는 건물주들 만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실입니다. 공실. 그러니까 공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세에 맞춰서 세입자를 유지하는 게 건물주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만약에 막 올린다, 갑자기 임대차 보호기간 끝나가지고 나가버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종부세 내려다가 세입자 쫓아놨는데 한 푼도 안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 언론이 또 세입자한테 다 전가한다는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지금 세입자들까지도 겁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그 얘기는 사실은 일종의 공급자죠, 시장에서는. 이 임대인이 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50만 원 내야 되니까 월세 5만 원씩 내일부터 올려.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잖아. 아니죠. 일단 법으로 그게 안 되고요. 시장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이미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다만 임대차 보호기간인 최장 4년이 끝나면 나 지금 전세를 월세로 돌릴 거야, 아니면 전세를 좀 내리고 월세를 보증부를 하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시장 시세가 어긋나면 세입자가 나가버리죠. 딴 데로 가지. 그럼요. 왜 그 사람 종부세 더 내주려고 내 월세를 받아주냐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저는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돼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지를 조금 더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안 소장님께서 YTN이랑 연합뉴스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와닿는 게요. 제 주위에 소위 말하는 중도층 친구들밖에 없어요. 제 친구들은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회사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하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제가요. 바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리프레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세상 정보를 대체 어디서 얻냐? 이런 거 뉴스는 어디서 봐? 라고 했더니 뉴스를 안 봐요. 왜? 볼 시간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해가지고서 밥 먹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종부세 폭탄 얘기 어디서 들었대, 걔들이? 어디서 들었어? 식당에 가면 YTN이랑 연합뉴스 나온대요. 거기서 본대요. 점심 식당을 전부 걸그룹 음악만 틀는지 법을 바꿔야지 이게. 아니, 종편을 안 틀는 건 다행인데 의외로 YTN하고 연합뉴스TV를 많이 틀어놔요. 맞습니다. 식당, 그다음에 뭐 택시에도 보면 94.5 YTN 라디오도 하거든요. 라디오 95.1, 94.5 교통방송 아니면 YTN 틀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교통방송은 안 그래요. TBS는 요즘 안 그러는데 YTN은 하루 종일 세금폭탄 이야기 나와요, 세상에. 맞아요. 이게 그 종편 같은 경우는 식당 사장님들이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죠. 패기가 보통 있지 않으시면 그걸 못 틀어놓는데 TV조선 틀어놓으면 항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중립적인 YTN 연합 틀어놓는데
거기마저도 세금 폭탄이나 함부로 말하니. 맞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메시지들이 나올 때 15년 동안 나온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이거 소수밖에 안 냅니다. 2%밖에 안 내고 실제로 그 2%가 내는 금액을 보면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고 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경악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그 98% 특히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다주택자들한테 부과되는 종부세를 왜 걱정하는 거냐. 아이고 속상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만평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종부세랑 아무 관계없는 서민들이 종부세를 걱정한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심지어 그 2%의 기득권 얼마 안 되는 돈 몇십만 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민들이 거기서 편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말이 되는 걸 찾았어요. 거기서. 어디서?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구멍을 찾았는데 첫 번째가 무주택자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 이태경 부소장님이랑 안진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금 전가 프레임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직관적으로는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세입자들은요. 임대인들이 세금 인상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예전에 이미 논쟁에서 다 끝났어요. 제가 관련해가지고서 그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님 글 제가 하나 가져온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님이 이 문제가 하도 언론에서 나오니까 전가 프레임이 나오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예 본인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논쟁이 끝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 세금 부담을 핑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월세 급등 현상은 부동산 과세 중과와 관련된 논리적 귀결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현상은 경제학의 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임대료 인상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힘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인이 세금을 핑계로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경제학의 비용 증가에 의해서 비용 전가를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까 이태영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하러 기다려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면 종부세 인상 전에 올리면 되는 거죠.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비용이 줄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처음에는 시제품을 내놓을 때는 비용이 비싸니까 제품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비용이 떨어지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비용이 떨어지면 제품 단가도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냐 보자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비용이 낮아지면 가령 종부세가 낮아지면은 그러면 세입자한테 가서 종부세 비용이 낮아졌으니까 월세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올라갈 때는 지들 손해라고 지랄을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걸로 해서 임대료를 내려야 될 상황이 오면 그건 절대로 안 받으려 주잖아. 맞습니다. 요컨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전가처럼 느껴지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한 전가가 아닌 거고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임대인 갑질이라는 거예요. 임대인 마음이고 임대인이 하는 횡포인 거지, 횡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법이 막게 되고 개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 전략에서 보유세만 봤었던 게 저는 실책이었다. 왜냐하면 세입자 보호도 같이 갔었어야 된다. 세입자들이 주거 세입자들이 그래 논리적으로 전가가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건물주들이 예전에 핑계를 대면서 올렸어. 난 이게 너무 무서워. 이 무서움을 없애줘야지 기어코 마음 편하게 종부세 인상에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든 서비스는요. 돈 내는 사람한테 돈 받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을 내가 매겨 살리는 거잖아. 그 집에 살아줌으로 인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임대인이 대접받아야지. 아니 임차인이 대접을 받아야지. 임대인이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 사회 원칙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엄청 많이 내는데 자본주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세 그룹이 바로 맞아요. 임차인, 대학생, 맞아요. 그 다음에 병원 환자. 아, 그러네. 아니, 나는 한국은 딱 자본주의가 맞아. 아니야. 명언이다. 진짜 아니, 한국은 자본주의가 아닌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돈 갑질을 엄청 내. 맞아. 등록금 1,000만 원 내. 세입자들 막
전세금 막 매덕을 내. 월세도 몇백만 원 내. 환자가 장원이다. 적어놔야 되겠다. 면역을 땡기면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몇만 원씩 최소 몇천 원 내. 근데 의사 선생님 매우 퉁명스럽게 다음 환자, 뭐 좀 물어보려면 다음 환자. 그다음에 학생들 학교에 운영해줘 물어보려면 학생은 공부나 해. 뭘 신경 써. 돈 1,000만 원 내는데 1년에. 세입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미 월세도 엄청 내고 전세도 엄청 내고 있는데 좀만 깎아달라고 심지어는 올려버려.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 물어봐. 이거 오늘 카드 뉴스 만들어야 되는데 돈 내고 갑질 당하는 세 가지 그룹. 이세 그룹이 한국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아닌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임대차 보법을 개정해서 4년으로 보호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종부세 논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종부세 세금 폭탄은 전에 작년에 임대 3부 통과된 다음부터 1년 된 임대 3법이 나라 망했다, 경제 망했다고 공격한 이유가 결국은 이게 집주인들이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들, 특히 다주택자 세력들이 전가시킬 수 있는 걸 일정하게 예방해놔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임대차 3법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하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나라. 지금 대한민국 문제에서 임대차 문제를 풀잖아요. 탁탁탁탁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임대차 문제를 가운데서 풀어줘야지 열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서민 부채부터 시작해서 생활 안정, 그렇죠. 육아, 네.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출산율 네. 전부 다 임대차 맞습니다. 보호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결혼, 출산 전부 다 맞습니다. 임대차 연결. 집값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예, 역량을 많이 끼치죠. 자 그러면 자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자 진짜 폭탄입니까? 이 정도 세율 수준이 그걸 비교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칼럼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실효세율 관련한 표를 좀 실효세 보여주세요. 관련된 네. 표가 있습니다. 좀만 내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부를 보여주는 표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죠. 1경 5천조입니다. 1경 5천조? 네, 1경 5,200조인데 얼마 나네? 감이 안 잡혀, 일경은. 내가 돈 벌어서 무상으로 싹 나눠줘 버릴까? 이쯤 되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의 범위 밖에 있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1년 GDP, 그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가치죠. 부가가치 총합인데 그거의 8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02년에 이게 5배였거든요. 근데 이제 18년 만에 이제 8배가 됐으니까 엄청 많이 뛴 거죠. 엄청 많이 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나라가 그 GDP 대비 부동산 자산 가액이 많은 국가가 한 400%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8배니까 더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그냥 평균으로 쳐도 전 세계 일반적인 국가들 부동산의 더블이다. 예, 더블이다 이미 보시면 현재. 예. 그러니까 비싼 데 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주 비싸다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국가별 최근 실효세율하고 그 데이터를 연도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19년, 20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18년에 있는 건 이제 데이터가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거 보시면 미국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은 이제 뭐 상업용, 그 다음에 아파트, 산업용 이렇게 다 다른데요. 일단 한국은 0.17%입니다. 예,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0.17%. 근데 미국은 1.95니까 10배가 넘어요. 이거 저 상업용이 그렇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실효세율이 높은데 얘네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 갖고 있으면 투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편이고, 법인이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별도합산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과세를 적게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니까, 이것도 만들어진 신화 같은 건데,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 너희들은 세금 과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희는 그거 생산해서 돈 벌지 않냐. 그렇지. 너 카페에서 돈 버니까 당연히 돈 많이 내야지. 일반적인 거기서 더 많이 농장보다 내야 돼. 이런 거지.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미국은 1.38%예요. 상업용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아파트 많으니까 아파트로 비교하면 1.61%야.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 10배예요, 딱.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도 우리 0.5니까 우리 한 3배 가까이 맞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일본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토건 국가거든요. 근데 저 나라도 우리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보다 싼 나라는 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를 알고 싶지도 않고 예, 예. 독일 정도 수준을 빼면은 예, 우리가 실효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네요. 예, 근데 독일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독일은 그러면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실효세율 낮지 않냐고 하지만 독일은 그 대신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 국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해서 임차인을 굉장히 좀 저렇게 해도 좋나 싶을 정도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 사정이 달라요. 이번에 50만 채 뺏었잖아. 예. 50만 채 공공화하고 베를린은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켜버렸죠. 서울에서 그 조치 취하면 폭동 나겠지? 뭐 이제 공산주의 무슨 혁명이라고 공산주의 반혁명이 일어나겠죠. 독일은 착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법안이 통과될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나라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독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의 힘이 세고, 근데 제가 이제 독일 사람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중간에 꿀팁 상식처럼 임대료 보호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저항은 안 돼요. 건물주들이 지어봐야 돈도 별로 안 받으니까 이제 우리 건설 안 하렵니다. 막 이런데요. 그래서 임대차 제한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대요. 독일도 끊임없이. 역시. 일단 그게 뭐 보수든 우파든 약간의 합리적 진보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근데 독일이 재밌는 게 좌우가 다 연합해가지고 심지어 극우적 성향의 독일 정치력도 나서서 야, 임대차료 많이 안 받는 건 우리 독일의 전통인데, 독일 인민인데, 살아받고 있는데, 니들 그러면 안 돼! 맞습니다. 극우 정당이 나서서 혼내준대요. 결국은 표가 임대료 깎아주는 그렇죠. 대로 가는 걸 아니까 세입자들이 굉장히 세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죠. 결국은 정치를 잘해야 돼. 맞아요. 투표를 잘해야 돼. 그리고 그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절대로 지키고자 하는 어떤 철학적 가치들이 나라마다 있는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서 해외 사례들 비교했다가 독일 부분에서 예쁜데 이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게 예쁜데 네, 그 세입자를 당연히 그 내보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에 걸쳐서 본인이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때 보상을 해주고 내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상을 해주더라도 내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혹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 사유정이 급해요. 근데 세입자를 내쫓는 게 너무 가혹하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나가서 제대로 이사 갈 곳이 없다든지 환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준다는 거예요. 세입자에게 그것이 가혹하다면은 당신은 들어가서 할 수 없다라는 장치가 있는 걸 보고 야 독일은 이거를 철학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자 그런데 자, 세율로 봐서 미국에 우리가 10분의 1이고 일본에 그 3분의 1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하고 틀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걸 깎아줘요. 얘네들이 얄짤 없어. 그냥 땅 갖고 있고 집 갖고 있으면 그 세율 내는 건 당연한 거야. 10배인데도. 더 특이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거 갖고 안 낸다고 지랄하거나 높다고 개기는 놈이 없어요. 개기면 돌 맞아줬거든. 이런 집 있는 새끼가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이 나라에서는. 그런데 반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인간적입니까? 나이 드시고 힘드세요? 아니 이 집 오래 사셔서 오래 사시는데 정말 주거만 하시는구나. 그럼 까드려야죠. 우린 이런 인정적인 선처까지 베푸는 제도인데도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해. 물론 미국같이 10배는 받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이러한 예외 조항을 갖고 있는 거고 일단 제일 좋은 건 이거 갖고 안 내겠다고 개기는 놈이나 그 세율이 비싸다고 선동하는 정치인이나 그걸 따르는 국민들이 없다는 거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라는데 사회적 인식이 통합이 돼 있다는 거야.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전을 했을 때 3가지 구멍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무주택 세입자들의 그 고충에 대한 걸 터치를 못했었고 우리들이 방어를 할 때 두 번째가 그 부분이에요. 종부세를 왜 내는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잘 전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약 2%밖에 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다만 징벌적 조세로만 받아들여지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고율의 세율을 때리는구나. 여기서만 끝나는데 사실은 종부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선전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야 돼요. 제가 로또를 거의 매주 사거든요, 아내랑. 근데 당첨이 될 때 됐는데 안 돼요. 제가 진짜 많이 사는데 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당첨 번호를 보면은 보통 꽝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가 저한테 이래요.
아이 기부천사 같으니라고 이래요 저한테. 우리 로또 산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알잖아요. 그게 다 복지재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 선전을 엄청나게 하는데 종부세는 종부세로 부자들한테 거둔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선전이 도대체 안 돼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가져온 게 종부세 제정 이유에 대해서 아예 법률 문장을 가져왔거든요. 제정 취지에 대해서.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거 말고 제가 길쭉하게 해서 제정 이유라고 해서 거의 오기 직전에 한 게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올려놓은 거. 네, 읽어드릴게요. 제정 이유예요. 처음에 2005년에 종부세가 제정됐을 때 제정 이유로 아예 못 박여 있는 문장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 재밌는 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국세로 걷는데 그게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대요. 이거 갑자기 집값 잡는 세금 나오는데 갑자기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이 왜 나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종부세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 중에 예쁜 세금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1번이 종부세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서울 땅값이 이렇게 높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소위 서울 몰아주게 한 거잖아요. 이게 가난한 집 첫째 아들 같은 거거든요. 첫째 아들 너는 대학 가, 동생들은 미안해, 좀 공장 가고 너는 초등학교까지만 하자 하면서 서울에 다 몰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변호사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돌봐야죠. 이런 것처럼 서울에 국가 자원을 몰빵해가지고서 그곳에 이제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그 일부분을 국세로 다 거둔 다음에 그거를 지방으로 다 뿌려주는 세금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앉아 계시면서 종부세 납부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 건물이 종부세를 지은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쓰시고 계시는 그 노인정과 그 안에 들어있는 에어컨과 예. 겨울 보일러비가 결국 종부세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보자고 이재명 후보는 아예 이 세금 규모 지금 5조 원밖에 안 거치고 개인한테 줘버리자. 이거를 좀 늘려서 한 20조 이상 또는 토지 개발 분담금 같은 것들을 끼워들면 몇백 조까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토지 개발 부분에서 나오는 소유 부분에서 나오는 세금들을
보태가지고 지방세로 주인 잘 모르니 그냥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줘 버리자는 거야.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낸 사람한테도 세금 낸 사람한테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그러니까 토지 개발 초과 이득에 대한 환수금을 국민들이 똑같이 나눠받으면 종부세 내고 종부세보다 세금 더 맞는 가구들이 더 생겨요. 지금 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가구들 숫자 중에 절반 이상은 환급 받아갖고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주식들이 아니 사람들이 또 반으로 준다는 거야 숫자가. 맞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도대체 이 나라의 부와 대한민국의 땅을 갖고 얻어주는 막대한 불로소득들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일부 계층에만 쓰였냐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골고루 나누자라고 얘기했을 때 왜 98%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오히려 나쁜 악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지. 오히려 빨리 제정해서 나한테 돈을 나눠줘. 나는 땅 한 푼 없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땅값 오른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어라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언론이 그걸 이제 지금 윤석열 씨가 감세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종부세 안 받겠다고. 날려버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거 보면 정말 해괴한 일인데 98% 사람들은 그럼 반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얘네들이 지금 프레임을 증세로 걸어버렸어요. 사실은 증세가 아닌데 증세로 걸면서 증세 대 감세 이런 프레임을 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세를 좋아하죠.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땅 없는 사람들은 땅에다가만 세금 물린다는데 나는 좋아? 나야 될 사람이 60%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구멍인 거예요. 무주택자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보법을 같이 개정하면서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아니 국토보유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토보유세 말씀하시는 건데 내용을 일단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토보유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토지에만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걷는 세금은 전부 다 지금은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0조 정도는 아마 걷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제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모든 국민들한테 그럼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그러면 이제 땅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고 땅이 좀 있어도 뭐 아파트 예를 들자면 그것도 아파트도 한 16억 아래 위로 그 정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밑에는 오히려 받는 게 많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90% 이상의 사람이 98%가 안 내고 맞습니다. 받는 거예요 60만 원을. 근데 종부세보다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종부세는 지방에다 교부금으로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 저기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니까. 직접 받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 돈이 꽂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데 내용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언론도 자꾸 그렇죠. 이제 이거 비틀고. 언론이 일단 증세로 몰아가니까 국토 보유세 신설 그러면 증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마치 부가세 인상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땅 부자에 걸어서 국민 모두의 기본소득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든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플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임으로 아예.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송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이 부동산 정의, 경제 정의를 바라는 분들, 뜻 있는 시민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언론 보도를 쭉 보시면요.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대한 이야기 엄청 하잖아요. 대부분 사례가 뭐 2채 갖고 3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몇천만 원에서 몇천만 원 더 붙었어 1억이 됐어요로 나오지. 근데 작년까지는 작가님들이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보도가 뭐였죠? 나 은퇴해서 혼자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러네. 나 월급도 없는데. 요 사례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네.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한 것처럼 공제제도를 완전히 잘 확충을 한 거예요. 일가주택 중에. 그래서 무려 80%를 깎아주니까 저기 한 130억 한 안팎주택 살면 내가 은퇴하고 30억을 살면 수입이 하나도 없이 집에서만 사나? 수돗물만 받아먹고 관리비만 해도 30억짜리면 200은 낼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던 분들한테 100만 원 안팎의 종부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걸 80만 원 똑같은 근데 거잖아. 80만 원 깎아줘 버렸네. 그래서 보니까 무려 3분의 1이 80%가 깎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요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러한 인정적인 사유로 깎아주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도 세금 폭탄 그러니까 그럼 일가주택자 중에 세차를 놀이였던 분들 아니고 계속 살려고 했던 분들은 그럼 오래 살잖아요. 또 나이가 드셔서
80% 깎아줘. 심지어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우리 부담은 진짜 일가 1등 안에서 90%까지 공제율 상향시켜 줄 수도 있다. 제발 그러니까 은퇴한 노인들 저기 악용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금 공개하지 말았는데 올해는 진짜 그 사례들은 거의 안 나와요. 언론에서. 심지어 돈 자기들 또 없다고 거짓 가짜로 공격하게 그랬던 돈 거예요. 없다고 난리를 치면 유예도 시켜준대잖아. 예, 이제 나중에 집 팔고 나서 예. 갚아서 유예도 앞으로 시켜준다는 유예제도 거잖아. 만들고 6개월 분납제도도 또 있어요. 그 이제 20만 원도 부담이 돼. 6개월 분납해도 돼. 그래서 3만 원씩 나눠낼 거야? 예. 30억 집 살면서? 아니면 이제 뭐 신용카드로 할부로 분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납세자 친화적으로 계속 종부세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정말 투기 지역에 고가의 2주택이나 3주택, 4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발 투기 좀 그만해라는 거거든요. 시골에 한 집 더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종부세 부과 안 돼요. 아니 지가 직업도 없이 아파트만 두세 채 갖고 있으면서 해받아 먹고 있으면서 오를 때마다 팔아갖고 몇 억을 벌었네. 그래서 벤츠 타고 그러다 또 새로 분양한 아파트 또 사갖고 또 한 6개월 예. 있다가 만나면 야 이번에 나 이거 2억 올랐다. 그러고 막 차 바꿨다.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세금을 거의 안 내. 예. 이 새끼들은. 그러면서 이런 정책 나오면 야, 그 나라 말아먹을 정책이야라고 하는데 나라는 네가 말아먹었고 그 말아먹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아까 얘기한 구멍 중에 구멍인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논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 하기 싫은 거는 자기도 하기 싫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지가 나서서 해야지 누구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집값은 올라야 되는데 남의 것이 오르는 건 싫고 내 것만 올라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집이 다 있는데 다른 집들은 안 올라도 돼. 내 것만 오르면 돼. 근데 내 것이 안 오르고 남이 올랐다든지 같이 올랐다든지 그러면 저거는 나보다 2억이 더 올랐는데 저건 나보다 3억이 더 올랐는데 이거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 욕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집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도덕도 없고 아무런 그 관념이 없어. 그냥 네. 너무 이기적인 거야. 네. 아니 자기 자식이 학교를 가. 애가 60명이야. 그럼 1등부터 60등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 공부도 안 하는 내 새끼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성적을 조작을 하든 뭘 하든 내 아들은 1등이어야 된다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이 경우가. 맞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대응이 이거는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저희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굉장히 잘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기적인 걸 좀 막으려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종부 뒤에 나오네요. 네. 저 두 개 카드 뉴스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잘 만들었어요. 네,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두 번째 구멍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종부세나 세금 폭탄이냐 그럼 댓글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종부세를 내주신 덕분에 저희 지역에 이 시설이 생겼습니다. 우리 고향이 살았어요. 우리 네. 시골에서. 이거 종부세는 그리고 다시 조금만 덧붙이면 그냥 일괄 배분이 아니에요 또. 재정이 아주 빈약한 지자체에는 가점을 주고 사회복지 재원을 호소하는 데는 또 가점을 줘서 정말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 사회복지를 늘리는 지자체에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로 가는 거로 오해하는 분들 있다. 광역시도로도 한 푼도 안 가요. 오로지 정말 시군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 광양, 충북, 청송, 경북 청송인가? 충북 진짜 딱 지역 소멸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저도 티 안 나고 모르니까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니까 그냥 현찰로 꽂아주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극동부에서가 이제 현찰을 꽂아주는. 저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서운한 게 지역에 있는 NGO 지역에 많잖아요. 농촌에 농촌 개도 있고 협동 전부 윤석열 규탄 대모에 나서야 돼요. 종부세가 없어졌다 했잖아. 재산세 통합하면 부자 지자체로 재산세로 다 통합돼 버리는 거잖아요. 재산세가 지금 기초세니까 기초단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만 논하는 거거든요. 지역으로 세금 하나도 안 하고 지역에 다 들고 일어나야죠. 윤석열 물러가라. 윤석열은 무식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대통령 후보가 국세로 걷어서 나눠주는 세금을
지방세에 넣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밑에는 이제 저희가 주변에 투기 세력이 얘기를 한 써준 거죠. 프롬프터처럼. 조언을 해준 거죠. 저는 추적을 했습니다. 이거 워딩 누가 쓰고 있었는지. 그건 추적도 가능해요? 김건희 씨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명지대학교 교수님 누구였죠? 김대중 교수님. 권대중 씨요? 권대중 교수님이. 권대중 선생님이? 네, 아니, 그 워딩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선생님이니 통합해야 교수니 하고 이름을 붙여줘야 안 돼, 됩니까? 안 돼, 안 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내쫓아야지. 그래서 윤석열이 보니까 서초동에 그 비싼 집에 사는데 네. 종부세 100만 원 정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웠다. 아까워서 그걸 깎으려고 지금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가. 윤석열은 100만 원 안 내기 위해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완전 이해충돌이에요. 근데 종부세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는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싫고 내는 게 그게 이제 이 사람들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대부분 언론사 사주. 예, 맞습니다. 대부분 사주들이 다 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난리 피우는 그것도 거예요. 간부들이 아주 많고요. 언론사 조선일보 일가가 2조 5천억이라고. 예, 그렇죠. 예, 땅. 이 새끼들 종부세 얼마 내는지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내지 않는 98%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너무 극렬하고 조직돼 있고 그다음 힘이 너무 세고 근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숫자는 많지만 지키려는 의지가 약해요. 조금 명분만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있으면 2대 98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저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비판 없이 언론을 받아들이고 예. 언론의 말을 믿고 거기에 대한 반론 자체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전략이 저는 그래서 있어요. 뚜렷한 전략이.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요. 로또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권기금에서. 이 진짜 그렇게 강력하고 강제적인 시청각 교육이 없어요. 제가 로또를 샀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면 전 로또 추첨하는 거 시간을 맞으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슬이 돌아가기 전에 꼭 로또 기금이 어디서 삽수했는지를 먼저 틀어줘요. 그러면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로. 그럼 우리도 공익방송 같은 차원으로 재경부나 이런 데서 공익 광고를 트는 거야. 맞습니다. 종부세는 이렇게 거쳐서 쓰여진 어디로 쓰여진? 어디에 쓰여집니다. 맞아. 그리고 이 규모로 해서 아까 저 카드뉴스 저런 것처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지 않고 98%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혜택만 받는 게 종부세입니다라고 하는 원론을 우리도 방송에서 올려야 돼요. 네. 왜 그걸 안 해? 그러니까는요. 뭐 그건 불법이야? 예. 뭐 거짓말한 거야? 제가 정말 서울 시민 혜택을 봐요. 네. 강남구 말고 강북은 재정 열악하잖아요. 종부세 많이 안 내잖아요. 그분들이 교부금 받아요. 부동산 교부금. 그러니까 서울 시민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세금이 누가 내고 어디 쓰여지는지를 송 작가님 말씀 대대적인 광고를 해줘야 됩니다. 금연 공익 광고만큼만 해도 알겠어요. 아니 저는 2%라는 말도 반대예요. 정확히 법인 빼면 88만 명, 1.7%입니다. 1.7%가 내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 된다고 했잖아요. 3주택 이상자하고 법인 안에 대부분 내잖아요. 그러니까 98%뿐만 아니라 거의 99%. 그러니까 내가 주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종부세 안 낸다니까. 그리고 집값이 얼마가 됐든. 종부세를 일부 내는 1주택자들 중에도 우리 편이에요. 얼마 안 나왔네. 이 정도 내야지. 실제 그렇게 올린 분이 있어요. 나 저번에 종부세 10만 원 나왔더라. 이 정도 내야지 하면서 우리 편 들어준 분까지 하면 99대 1의 싸움이거든요. 거의 근데 1% 투기꾼들이 또는 다주택자들이 거의 뭐 그 사회에 언론 사주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상당수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교회 목사님들이 그들의 또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스피커들한테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는 게 우리가 진정한 언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일단 우리 내부 단속질 안에 오늘도 아까 방송 초두에 말했습니다만 자 이제 민주당이 잘해봅시다. 개혁법안 진행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래 합의를 봐야 돼. 왜 이런 정책을 끌어나가면서 여당의 눈치를 보고 2% 기득권자들의 눈치를 보냐. 물론 그들도 국민이라서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맞지만 그렇게끔 가혹하지 않다니까. 진짜 종부세 때문에 나는 못 삽니다. 자살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집을 팔아야 된다는 사람 그 사연 진짜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그걸 대신 내주고 그 집을 대신 팔아드릴게. 진짜
진짜 종부세 그러게요. 때문에 생활이 안 되고요.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확인해보고 진짜 그래. 진짜 이게 뭐 70대 노인네 두 분이서 30억짜리 주택 사는데 이거 한 50만 원 내면 생활비가 안 될 지경으로 어려운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내드릴 테니까 그 사례를 갖고 와보라고. 그러니까요. 어디 말도 없는 진짜 그 어저께 그 황당한 반포 아파트 서초구에 있는 걸 강남구에 있다고 써서 만들었던 그 반포 아파트 가짜 뉴스처럼 오지 되지도 않는 상황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냐고. 진짜 여러분 중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종부세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 상황이라서 종부세를 못 냅니다 사연을 갖고 오시면 제가 종부세를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후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걸까? 네, 또 종부세 대신 걸어볼까? 내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대신 내드립니다. 괜찮은데요? 네. 진짜 어려우신 분이라면. 종부세 대신 내드립니다. 네. 예. 포도자료 내가-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그 종부세가 당신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보다만 많다 그래도 내가 그거 내준다고. 진짜로. 당신 내는. 예. 관리비가 보통 10억 안팎 아파트면도 관리비가 한 30만 원 안팎은 나오죠. 그러죠. 자동차세 그러니까. 제가 쉐보레 크루즈 그 저렴한 타고 다니는데 한 4, 5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나중에 이제 자동차세도 연한 쌓이면 조금씩 깎아주지 않았고 나중에 한 30만 원 냈던 것 같고요. 대대적인 종부세 피해자 구제 네. 캠페인을 송작가 TV가 하겠습니다. 종부세 바로 알기 캠페인, 그다음에 종부세 진짜 그 어렵다고 하는 종부세 못 내서 단독 1억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길 분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장발장이시네요, 장발장. 그럼. 장발장을 구제하는. 그렇지.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 30초만. 네. 잠깐. 그 여러분 저 양평 그 윤석열 일가의 양평 투기 특혜 의혹이 굉장히 지금 새로운 원래 이제 그렇죠. 우리가 문제제기 했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만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는 네. 거. 그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 개발분담금 17억 내야 되는데 다 내는데 이자들은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새롭게 지금 밝혀진 일인데 이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고. 그게 17억이 부과가 됐을 때 네. 그거를 계속 항의를 해서 6억으로 깎아줬다가 네. 그나마 6억도 못 내겠다고 그것도 영혼이 공짜로 돼버렸어요. 간 거야. 근데 개발 수익은 750억 넣어서 800억을 땡긴 거예요. 예. 근데 한 푼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발 부담금으로 못 받아 심지어 배당으로도 못 받아. 예. 고스란히 750억 넣고 4년 만에 800억을 벌어간 거예요. 공익감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원래 LH가 하려고 그랬어요. 양평군이나 공공임대 이렇게. 근데 석연차 민간임대로 갔어요. 대장동 세력이랑 똑같은 대장동 비리 세력들. 하나은행 하천대유 윤석열 박영수 세력이 여기서는 성공한 거예요. 윤석열 일가가. 그래서 거의 이득은 많이 난 거로 추정되는 개발부담금 0원. 그리고 양평군이 세상에 시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됐는데 2년이나 신청도 안 했는데 2년을 연장해 준 것도 하게 그렇죠. 된 거예요. 이미 이런 준공기간을 사례가- 어겨갖고 공사를 안 해서 사업이 무산이 됐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했고 경고도 안 했고 심지어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상 불법 준공인 건데 네, 맞습니다. 불법 준공까지 3일 만인가 바로 예. 소리를 떨어뜨려줬다고 하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시행을 잘 보니까 방금 여기 이제 성작 TV 바로 전에도 막 제가 전화하고 시행하는 분하고 통화했어요. 이분이 전화하자마자 안 소장님, 요건 100% 비리입니다. 이런 법률 이런 법역대 자기들 사업 시행 그렇게 많이 봤는데 딱 원래 예정된 시시계획인가 일 안에 안 하면 난리가 난대요. 이제 하다 보면 늦어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지를 보통 명령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하루만 넘겨도 이날인데 1년 네. 7개월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일가야. 예. 법 알기를 우습게 알아. 오직하면 외교를 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얘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은 뭔 법인지를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부처님 법 아니면 불법이야. 네, 지 멋대로 하는 법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김건희 주가 조작, 그다음에 양평 윤석열 일가의 이 투기 특혜, 거의 이것들은 팩트로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를 끝까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이 또는 우리 이 민주당
솔직히 민주당에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네. 혼내줘야 되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가 6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음으로써 하고자 하는 개혁 공약들 다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보좌관님 출연 일정 꼭 잡아주세요. 보고 계실 걸로 믿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